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5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총 MLB 8가지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분석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조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멤버십 인원수는 채웠는데 시청시간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조금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사실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네소타가 최근에 많이 부진하다는 점. 일단 최근 5경기 미네소타는 평균 득점이 이제 3.4득점에 6.67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고, 사실 연패를 끊고 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 5경기 마진을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3.2가 찍히더라. 경기력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일 사실 선발도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지금 예상되기로는 트래비스 애덤스 정도. 애덤스 정도가 이제 오프너 정도로 아마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펜들이 쭉쭉쭉쭉 흘러갈 텐데, 사실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최근에 미네소타가 불펜 소모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내일 과연 미네소타가 최근 상승 구간에 있는 득점이 잘 되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만나서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뭐 클로저 두렌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핀 잭스, 뭐 발랜드, 뭐 스튜어트 이런 친구들이 전부 트레이드 시키면서 불펜 뎁스 자체가 많이 얇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뎁스 자체가 얇아져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디트로이트 만나서. 자, 반면에 지금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KC 마이시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4가지 구종을 투구하는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커맨드가 확실하게 좀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볼끝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타자들 상대로 뭐 장타에 대한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순수 화력 싸움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네소타보다는 디트로이트가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거 사실 미네소타가 불펜데이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마이애미랑 휴스턴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마이애미의 경기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마이애미가 지금 승률이 55승 55패, 정확하게 5할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라는 팀에게는 조금 어색한 수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5연승까지 또 장출 구간이 길어지고 있고, 최근에 경기력은 명확하게 좋다.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8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더 잘 돼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뭐 타선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펀치력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득점 지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내 매치업 상대가 누구냐? 휴스턴의 알렉산더 등판하거든요. 이번 시즌 총 8번의 경기에서 25.2이닝 동안 1.83의 WHP와 7.36의 ERA. 그래서 147kg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데 좀 애매해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구위도 조금 애매하고 땅볼 유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레파토리가 좀 다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이런 폭발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선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타선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알렉산더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저는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알칸타라 등판합니다. 알칸타라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져줄 수 있고요. 싱커를 많이 던지죠. 싱커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더, 뭐 체인저, 뭐 포심까지 4가지 구종을 꽤나 다양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 싱커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각이 조금 날카로워지면서 성적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ERA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정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휴턴도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그렇게 좋았던 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한 투수를 만났을 때 아무래도 좀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마이애미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도 사실 마이애미가 지금 엘리 캐시가 연투 중이긴 하거든요. 얘가 연투 중인데 사실 뭐 알칸타라가 한 6이닝 7이닝 먹어주면서 뭐 포셔, 뭐 바처, 뭐 필립스 괜찮은 불펜 자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이애미가. 그래서 순수 팀 네임 밸류를 봤을 때는 휴스턴이 이기는 하지만 내일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봤을 때 마이애미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 승리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필라 볼티 볼게요. 필라 볼티. 이 매치업은 사실 필라델피아의 선호도가 이제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양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가장 큰 차이점. 일단은 지금 이 선발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시즌 선발 방어율이 3.37로 리그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그 다음에 5.02로 리그 전체 29위를 달리고 있는 볼티모어의 만남인데 사실 내일 선발로 나오는 케이드 포비치 역시도 5점대 ERA 불안하거든요 사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여러가지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확실한 위닝샷이 없다라는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뭐 투구수도 조금 많고요. 장타에 대한 억제도 잘 안된다. 64.2이닝 동안 피안타 74개, 피홈런 10개입니다. 1.5의 WHP와 5.15의 ERA. 안정감 자체가 떨어지죠. 특히 얘가 이제 우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한데 필라델피아에 지금 누가 있죠? 뭐 흐름 괜찮은 뭐 터너라든지 뭐 이제 뭐 카스텔라노스라든지 뭐 리얼무토라든지 괜찮은 우타 라인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흐름 좋은 우타 라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케이드 포비치 정도는 공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지금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루자르도가 등판합니다. 루자르도가 최근에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157kg짜리 이제 포심,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꽤나 많은 구종을 던져요. 구속 빠르고 구위도 괜찮고요. 특히나 이 브레이킹 볼의 밸류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649 리그 전체 24위 수준. 그리고 타이거 사이클 자체가 이제 조금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도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도 떨어집니다. 볼티모어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루자르도가 최근 왔다 갔다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 좀 잘 던져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선발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거 볼티모어가 최근에 이제 불펜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티스타가 부상에다가 뭐 소토라든지 뭐 도밍게즈라든지 이런 친구들 또 트레이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경기를 펼쳐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근데 이제 루자루도의 약간 이제 기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불펜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 요런 리스크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이제 8.5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보성 켄자. 양 팀이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팀들이죠. 보선이 최근에 이제 5연승까지 5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캔자스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둘 다 흐름이 괜찮아요. 다만 지금 캔자스의 선발 벨리 폴터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 줄 것이냐,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벨리 폴터에 대한 사실 리스크가 뭘까요? 2이닝 대비 피홈런이 조금 많아요.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하이 페이스볼을 주로 쓰고요.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타자치나 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펀치력이 있는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다 라는 점이 좀 거슬리는데, 최근에 이제 또 실투성 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7월달 총 5번의 경기에서 26.1인 동안 피홈런 8방. 근데 피홈런 맞은 거 치고는 12자책 4.1의 ERA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장타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게다가 지금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자완투수 만났을 때 굉장히 타이밍이 괜찮은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 이 보선이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770. 리그 전체 2위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뭐 브래그먼이라든지 뭐 요시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합류했고요. 최근에 뭐 앤서니, 뭐 곤잘레스, 뭐 두란 이런 친구들, 펀치력이 있는 친구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구장이 어디다? 버네이파크. 사실 이 구장 자체가 이런 투수들에게 친절한 구장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타자치나 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펀치력이 있는 자원투수 상대 강했었던 버네이파크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폴터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진짜 좀 많이 낮게 잡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 폴터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악의 경기 컨디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보선의 선발은 브라이언 벨로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 유형인데 낮은 존을 공략하는 부분이라든지 볼 끝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켄자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상성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선이 생각보다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을 가져가면서 폴터가 약간 장타 몇 방 맞고 약간 무너지는 각? 그래서 요거는 보선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 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각까지도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매치 클블 볼게요. 매치 클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매치가 완전히 정배당을 받을 것 같은데 흐름은 사실 클블이 더 좋긴 하거든요. 매치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 4패, 클블이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근데 매치가 사실 이번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알짜 이제 자원들이 많이 데려왔어요. 뭐 소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저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데려왔죠? 헬슬리라든지. 그래서 사실 헬슬리에다가 이제 디아즈까지 있다 보니까 불펜 구간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얘네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선발들이 조금 빠르게 털리면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각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션 마네아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이번 시즌 좋은 게 뭐냐면은 레파토리가 조금 한정적이라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위가 굉장히 좋고요. 스터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4경기 나오는 동안에 17.1 동안 0.87의 WHP와 2.08의 ERA, 17.1 동안 삼진이 22개, 볼넷이 4개, 볼산비도 되게 좋거든요. 휘블이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밸류가 높은 이런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킹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다 보니까 이 마네의 호투 가능성이 전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이 매치의 손발진들에게 너네 좀 봐라, 내가 좀 분위기 바꿔줄게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휘블의 선발은 채콘이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페이스볼에 대한 이런 구위라든지 커맨드는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빠른 공에 강점이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때때로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교롭게도 매치는 이런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이 또 가장 좋은 팀 중 한 팀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최근에 흐름만 보면은 퀘이블이 좀 더 좋기는 한데 이게 사실 상성이라든지 매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등각을 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매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시티필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양팀의 불펜 이런 강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매치 승에 이제 언더까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요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매치 승에다가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애틀란타 미러키 볼게요. 자, 이 매치업도 사실 미러키 선호도가 좀 많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애틀란타의 선발이 에릭 패디가 등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패디가 나오는 팀을 볼 수는 없다고 보기는 해요. 7월달이 너무 안 좋았어요. 7월달에 ERA가 11.09가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 5게임을 나왔는데 18.2이닝 동안 23자책 11.09의 ERA. 근데 미러키가 또 최근에 타격감이 하필이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자릿수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타율도 3할 7푼 1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경기 홈런도 10방까지. 최저점의 패디가 최고점의 미러키를 만나는, 타선을 만나는 경기라고 한다면 높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애틀란타가 최근에 이제 뭐 불펜의 소모도 조금 많았었고요. 조금 다같이 좀 부진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이제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프리스터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뭐 빠른 구속, 최근에 싱커각이 나쁘지가 않고요. 뭐 낮게 커맨드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땅볼 유도라든지 더블플레이 유도라든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애틀란타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좋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미러키의 화력을 애틀란타가 따라올 수가 있을까? 요게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미러키 승. 뭐 일방적인 승리. 그 다음에 이제 8.5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컵스 신시 볼게요. 컵스 신시. 일단 이 매치업은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리글리 필드 안쪽으로 또 강한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리글리 필드 안쪽으로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사실 이렇게 리글리 필드 안쪽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컵스의 승률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발사각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리고 내일 매치업 상대가 로돌로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의 약점이 뭐냐면은 뜬공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안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은 로돌로에 대한 이런 비거리 자체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 보니까 로돌로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확률이 높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컵스의 선발이 소로카가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줍니다. 근데 이번 시즌 이 컵의 밸류가 되게 좋긴 하거든요. 컵의 밸류가 되게 좋은데 다만 이번 시즌 신시내티는 밀어치는 데의 강점이 정말 명확해요. 밀어치기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뭐 타이밍 뺏는 구종들 뭐 커브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요런 구종들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시내티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최근에 불펜이 조금 부진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로돌로로 한 뭐 6이닝 7이닝 막아주면서 뭐 이제 산틸란이라든지 뭐 파간 정도로 이어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안정감 있게 막아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시내티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텍사스 양키스 볼게요. 텍사 양키.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양키스가 최근에 안 좋아요. 양키스가 최근 안 좋습니다. 이제 마이애미를 만나서 사실 수입을 당하고 왔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실점에 대한 억제를 따라가지를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다만 내일 선발이 누가 등판하느냐? 맥스 프리드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134이닝 동안 1.03의 WHP와 2.62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이번 시즌 특히나 직선 구종들에 대한 밸류 자체가 다들 좋아요. 프리드가. 근데 이제 텍사스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다? 0.628. 리그 전체 29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급 맥스 프리드, 리그 전체로 봐도 1티어급의 맥스 프리드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설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텍사스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이 등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빈이 사실 전성기 때는 이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킹 볼의 밸류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한 구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더라인 피칭,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션, 이런 걸로 좀 승부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20경기 나와서 109.2이닝 동안 1.27 WHP, 3.78의 ERA,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괜찮거든요. 다만 매치업 상대가 좀 안 좋다. 양키스가 워낙에 이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을 갖추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양키스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죠? 0.788로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 그래서 같은 자완투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순수 밸류에서도 프리드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양팀이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 자체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이다. 물론 양키스가 저지가 빠져 있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빈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공략이 된다고 볼게요. 다만 이제 텍사스가 뭐 이제 불펜 구간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필딩도 굉장히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탈탈탈탈 털리는 느낌보다는 양키스가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느낌보다는 접전으로 가져가지만 양키스가 승리 정도는 챙겨주는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아마 프리드를 만나서 거의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양키스 승리, 그 다음에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방송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 분석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